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좋은 저녁입니다. 어, 정말 IT 소식 들려드릴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2시간 동안 긁어 모아서 이 세 가지 소식은 그래도 우리가 가볍게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한 소식이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보도록 하죠. 쿠팡이츠 많이 주문해서 드실 거예요. 저도 코로나 시즌 터지고 난 다음부터 주문해서 먹는 양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배달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었죠.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 게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그때 정말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와, 여기가 배달의 민족이구나 할 정도로 거리거리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었어요. 뭐하러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싶었는데 역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쿠팡이츠에 시간제 보험이 도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사고를 당했었을 때 보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료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이 부분을 위한 개선이 여러 가지 나오긴 했었습니다. 시간제 보험이라는 거는요, 실제 배달한 시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들으시면서 그게 없었어? 아니죠.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었고 쿠팡 이츠에 도입이 된 거는 처음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롯데 손해보험과 함께 개발을 했고 이게 1분 단위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기존의 보험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최초 1시간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방식이었었고요. 기존에는 또 산정 기준이 10분 단위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10분보다 좀 짧게 배달했었었는데 혹은 13분 만에 배달이 끝났다. 15분 만에 배달이 끝났다. 이랬는데도 20분 분량의 돈을 냈어야 되는 곳들이죠. 이렇지 않고 1분 단위로 끊겠다라고 하는 것 특징이다. 화물차랑 전동 킥보드는 제외되고요. 오토바이하고 승용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재료하고 시간당 380원, 10분마다는 60원이 추가로 부과가 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1분에 27원이 부과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간제 보험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콜 받겠습니까? 해서 콜 누르면 이때부터는 보험이 적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고 보험료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네요. 그리고 그쵸, 주문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면 괜찮아질래요? 그 사고가 안 나려면은 굳이 우리가 빠르게 배달해서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빠르게 배달은 좋긴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법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이유로 나온 게 뭐냐면요. 법인의 대규모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거래소는 아니고요. 코빗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가능은 하겠죠. 다른 계좌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저희 회사라면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런 이름의 계좌로다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코빗을 통해서인 거고 이게 또 공식적인 건 아니라 시범 사업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쪽의 법인 계좌 발급은 금지가 된 거냐? 양쪽 연동이 안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다루거나 NFT를 다룰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들이었었잖아요. 이런 때 발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었던 거였었는데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위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뭐 트래블로 적용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죠.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 라이더도 있어야 되고 레이더도 있어야 되죠. 이런 공식을 최초로 깼던 게 누구냐면 테슬라였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안 예뻐 하면서 라이더 안 썼는데 사실 뭐 비싸죠 라이더가 제일.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레이더도 없이 할게 카메라면 충분해.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 비전하고요 인공지능만으로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사람의 눈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도요타예요. 테슬라가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야, 안전에 문제되지 않아? 계속 나왔던 건데 테슬라는 no proble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도요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왠지 전통적인 제조사잖아요. 자동차 제조사.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요타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중에 우분 플래닛이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100%는 아니고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 차량보다 90%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데이터도 더 빠르게 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도 그럴 것이 카메라 여러 개 달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네요. 자, 그렇다고 테슬라처럼 극단적인 건 아닙니다. 도요타는 로보택시 사업도 하기 때문에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센서 사용은 계속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쪽은 레이더와 라이다가 들어가는 걸 하고 별도 기술 개발을 한다. 그럼 도요타 입장에서는 양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정말 양쪽 데이터를 비교해서 뭐가 더 정확한지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판단을 다른 곳들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분 플래닛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레노버 모터스를 인수했습니다. 그 레노버 회사랑은 달라요. 도요타가 무섭게 자율주행에서도 탄탄한 기술을 선보일 거다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요타기 때문에 또 믿을만 하겠죠. 이런 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테슬라 타임을 누릴 수 있었어요. 뭐 그만큼 자동차도 좋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소개를 드렸었죠. 이건 제가 테슬라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기술 격차 이만큼 벌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격차를 벌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초격차,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더 많은 초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몇 년 사이에 기술 격차를 다른 곳들한테, 완성차 제조사들한테 따라잡히게 될지, 마치 Catch Me If You Can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요타에 대한 이야기, 자율주행 기술, 말이 꼬였네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카메라 기반입니다. 신한은행이 법인에 암호화폐 계좌를 오픈했다는 이야기, 쿠팡 이츠 시간제 보험 도입,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